이 수능 시험에 검토위원 또는 출제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아마 얼마만큼 잘 하실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그것도 몇 번 더 경험을 하시고 나면은 본수능 출제에서도 잘 하실 수 있겠다. 아마 판단해서 그런 이 인력 풀을 만들 거고 거기서 무작위로 아마 인력 풀에서 추출해 가지고 매년 출제위원 내지는 검토위원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인력 풀들이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인력 풀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아마 몇천 명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 중에서 이제 몇백 명을 뽑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예. 일단 10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그 평가원에서 일일이 전화를 사전에 하셔가지고 참여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되게 며칠 정도 그 간극을 두고 뽑히시게 되나요? 그까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대개 이제 출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학기 중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출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강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섭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던 것도 결국 그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도 그럴 것 같고 또 이제 실제의 어떤 출제 과정에 들어간 이후도 그럴 것 같고 보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출제가 들어가는 줄 다른 사람이 알면은 정말 옛날에 소위 얘기했던 쪽집게 과외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누가 들어갔는지 알면은 그 사람이 어느 분야고 누가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능숙한 문제가 뭐겠느냐. 추측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미리 딱 찝어줄 수 있는 사람까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섭외가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평가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보안 사항을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일체 이 집에 가족 이외에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 출장 행선지에 대해서 밝히지 말고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아주 철저히 당부합니다. 네. 그 과정은 이제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요. 네.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쓰레기도 많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예.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소하고 나면은 입소해서 출제하는 장소가 되는 위치 자체도 비밀이고 들어가 있는 건물 자체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 건물에 지금 뭘 하고 있나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대개는 다 바깥에 붙여놓은 간판 내용이 내부 수리 중 하고 그 건물 삥 들어가면서 나중에 결국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완전히 울타리가 닫혀집니다. 이 사람 키로 봐가지고 도저히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고층 건물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이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들이 묵는 방에서 베란다도 나갈 수 없도록 돼 있고 창문마저도 전부 다 보안 테이프가 다 붙어 있습니다. 창문을 열 수는 있지만 방충망을 통해서 바람은 쏘일 수 있지만은 그 바깥을 출입은 전혀 할 수가 없도록 아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을 가다가 내부 수리 중 이런 건물을 보면 출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코니조차 나갈 수 없다 하면 네.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한 달 기간이나 되는데요. 예.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스트레스 이전에도 600여 명, 700명 가까운 인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런 가벼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선생님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한번 들어가시고 간호사도 한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그런 이 건강 관련된 거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출제하는 동안에 이게 우리가 이 출제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출제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네. 그때쯤 되면은 이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보통 한 150 정도는 쉽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다는 얘기죠. 출제 강도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출제가 제일 첫날 보다가 점차 가면서
뭐 뒤에서 제가 그 상세하게 출제 과정을 설명드리긴 할 텐데, 네. 출제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나 혼자 문제만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 이미 질문하셨듯이 난이도 걱정해야 되고, 네. 또 이것이 그 어디 뭐 딴 데 뭐 기출됐는지 여부도 걱정해야 되고, 네. 문제 오류 관련된 걸 사실 나 혼자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팀워크로 해서 그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병을 얻게 되시면 물론 안에 그 의사가 들어가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 정도로 심각하신 분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입원하셔야 될 분들도 생기는데 그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분 혼자 병원을 내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요원 대동하에 병원에 가게 되고 네. 병원에 가면은 이 환자 진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 앞에 딱 뒤에 이 뒷짐지고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언제라도 있죠. 그래서 이 환자 진료하면서 주고받는 질문 내용마저도 그분이 다 옆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요원 대동하여서 가는 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정이 생겼다 네. 하는 경우는 그 선생님 가족을 불러와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보안요원이 대동하여서 그 병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출제 끝나는 날까지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출제 끝난 다음에 모든 출제 요원들이 퇴소할 그날 가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건강상의 어떤 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경조사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 금년에는 금년 수능 출제 기간 동안에는 정말 다행히 그런 이 건이 한 건도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대개 경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계획돼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부고를 당하는 경우 네. 불가피하게 가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 정말 이 출제하는 장소에서 지역에 따라 가지고 3시간, 4시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걸릴 수도 있는데 왕복하면 8시간 또는 6시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실제 이 부고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시간, 3시간 길어도 3시간 내로 머물고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당일에. 네. 네. 물론 보안요원 따라갈 거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항상 붙어 다니셔야 될 터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문상 오신 분을 인사하면서도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상주가 되셨다 치더라도 그 옆에 이렇게 보안요원을 같이 모시고 그걸 계속